여보, 이거 봐. 우리도 받을 수 있대. 뭐? 70만 원이나? 응.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된대. 정말? 어떻게?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벌써부터 난방비 걱정되시죠? 특히 내년엔 전기세랑 가스비가 또 오른다는 뉴스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겨울 난방비는 또 얼마나 나올까?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실 텐데요.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께서 이 정보를 알고 신청하셔서 난방비 50만 원을 받으셨고 거기다 에너지 바우처까지 합쳐서 최대 70만 원을 다 챙겨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2가지 제도, 사랑운 난방비 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겨울 모르고 손해보는 일 없도록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원금들은 대부분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계시면 누가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돕겠다고 예산을 마련해도 정작 이걸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니까 안 되겠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따로 연락 온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짐작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스스로 나서서 알아보지 않으면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가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사랑온 난방비 지원금입니다. 이건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이름부터 따뜻하죠? 사랑온입니다. 사랑온 난방비 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지원 대상이 넓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만 65세 이상 독거인 분들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까지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중위소득 75% 이하라는 기준 덕분에 복지 대상자가 아니었던 많은 분들께도 지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공문 같은 걸 보면 겨울철 난방비 마련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개인에게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5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죠. 그리고 경로당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 기업에는 무려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정말 큰 금액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신청 기간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청 기간이 10월 27일에 시작해서 11월 23일에 마감됩니다.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청은 사랑온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용한 팁 하나 드릴게요. 사랑온 공식 홈페이지가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사랑온 이렇게 검색하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기가 좀 까다롭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이나 주부님들이 정보를 많이 나누시는 온라인 커뮤니티,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동체 카페 같은 곳이나 민원 판례 사이트 같은 정보 공유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관련 글이나 공지사항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정보 공유의 힘이죠. 홈페이지에 잘 접속하셨다면 상단 메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사업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클릭하시면 돼요. 신청할 때 꼭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요. 둘째, 현재 집에서 사용하고 계신 난방기기 사진입니다. 예를 들면 보일러, 본체나 방에 있는 온도 조절기 사진 같은 거요. 그걸 찍어서 파일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 집은 실제로 이런 난방기기를 사용하며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셋째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인데요. 이건 보통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바로 제공하니까 내용 확인하고 동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 서류로 소득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 계층 확인서 같은 것들이죠. 이건 필수는 아니라서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서류를 가지고 계시다면 제출하는 것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급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에서 신청하신 분들의 긴급성, 예를 들어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지, 또 주거 환경은 어떤지, 경제적 어려움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공사 측에서는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려고 작년에 이미 이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보다는 올해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께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인 지원금 지급은 12월 23일 경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원금인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사랑원과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 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예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이죠. 그리고 차상위 계층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지원 범위가 꽤 넓다는 점인데요. 전기요금은 물론이고 도시가스, 등유, LPG, 그리고 아파트 등에 공급되는 지역난방 요금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등유, LPG, 지역난방까지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죠. 지원 금액은 가구 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약 33만 원 정도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원수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커지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격 요건이 두 가지 모두 충족된다면 사랑원 지원금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중복해서 받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조건을 다 따져봐야겠지만 둘 다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되겠죠.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사용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거주하고 계신 곳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12월 말까지로 사랑원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신청 후에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비교적 빠르게 보통 며칠 내로 바우처가 지급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다음에 검색창에 그냥 에너지 바우처라고 입력하시면 관련 서비스 안내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간단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죠? 만약 방문 신청을 선호하시거나 온라인 사용이 좀 어려우시다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해당되시는 경우에 최근 전기나 가스 요금 고지서 하나,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거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거기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담당 직원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신청 절차를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두 가지 제도, 사랑운과 에너지 바우처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 부분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운 난방비 지원금은 주관기관이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공기업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기초수급자 같은 복지 대상자 외의 일반 가구, 그러니까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까지 포함하는 비교적 지원 대상이 넓다는 점입니다. 지원 금액은 개인 50만 원, 시설 100만 원으로 정해진 액수를 지원하고요. 가장 시급한 건 마감일 11월 23일로 정말 임박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 대상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원수에 따라서 연간 약 33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되고요. 신청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사랑운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관 기관,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혹은 운 좋게 두 가지 모두 해당될 가능성은 없는지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지원금을 기다리시는 동안이나 또 아쉽게 대상이 안 되셨더라도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생활 속 지혜들이 있잖아요. 지원금과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겨울철 실내 난방 온도를 평소보다 딱 1도만 낮게 설정해도 한 달에 약 7,000원, 1년이면 7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도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냥 조금 서늘하게 지내는 습관만으로도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창문 틈새를 막는 겁니다. 문풍지를 꼼꼼하게 붙이거나 유리창에 일명 뽁뽁이라고 불리는 단열 필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바깥 찬 공기가 들어오고 안에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줘서 난방비의 10% 이상을 아낄 수 있다고 해요. 10%면 정말 큰 금액이죠. 이건 돈도 얼마 안 들고 바로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금도 꼼꼼히 챙겨받고 생활 속 절약 습관도 함께 실천한다면 올겨울 난방비 걱정을 크게 덜고 훨씬 더 따뜻하고 부담 없이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원금 받고 절약도 하고 일석이조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걸 잘 모르고 지나쳤을까 하는 점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정보 자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 탓도 있을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인터넷 정보 검색이 여전히 높은 벽일 수 있고요. 또한 때로는 공공기관의 홍보나 안내가 모든 분들에게 충분히 가닿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해당되겠어? 혹은 나 같은 사람이 신청해도 될까? 하고 스스로 이렇게 선을 긋고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미리 포기해버리는 경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한 지원 제도는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은 누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그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크기가 달라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이 되는 시대죠. 오늘 이 영상을 차분히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딱 5분만 더 투자해보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에너지 바우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사랑운 공식 홈페이지 찾기 어려우시면 아까 제가 알려드린 팁 꼭 활용해 보세요. 커뮤니티 링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접속해서 난방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 짧은 5분이 올겨울 여러분의 난방비 부담을 눈에 띄게 바꿔 줄 수 있습니다. 5분의 투자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지원금 외에도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혹은 동네 복지관 같은 곳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난방 지원 프로그램은 없을까 하고 한번 찾아보는 거죠. 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집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난방 효율을 높이는 기발한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고 찾아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뿐 아니라 지역 사회 지원이나 생활 속 아이디어까지 찾아보는 노력, 그런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알게 되신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주변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이나 난방비 걱정하시는 이웃분들께도 꼭 좀 알려주세요.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정보를 돈처럼 귀하게 여기고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아는 똑똑한 시청자가 되신 겁니다. 이번 겨울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손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사랑온 난방비 지원금은 11월 23일까지 마감이니 정말 서두르셔야 하고요. 에너지 바우처는 12월 말까지니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루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제도 모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두 가지 다 신청해 보세요.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최대 70만 원 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사랑호는 주민등록등본, 난방기기 사진,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고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등본, 고지서,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